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객체지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오늘은 객체지향 설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제가 원래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객체지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좀 그 설명을 만약에 제가 하고 영상을 만들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컴공과를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객체지향 언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시거나 뭐 관련된 뭐 설계를 하시거나 뭐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 소프트 쪽에서 그러신 분들은 뭐 당연히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객체지향 관련된 설명을 좀 더 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단점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우리가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객체지향 설계를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 객체지향 설계를 선택을 했을까요?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전체적인 이제 표준화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정의를 한다든지 할 때요.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확장성의 용이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포인터 좀 다시 바꿀게요. 펜으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증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되게 용이해요. 객체지향 설계에서. 객체지향 언어, 뭐, 그 다음에 절체지향 언어,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그 언어를 쓰는 게 설계를 하려고 언어를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설계 방식.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라고 표현 안 하고 객체지향 설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혹시나 뭐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설계하는 게 되게 용이해요. 응집도는 높게 결합도는 약하게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응집도는 뭐냐면 하나의 객체가 그 객체만의 온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척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떠한 기능을 이 객체 하나로서 얼마나 잘 설계가 돼 있나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응집도가 높은 거고, 결합도가 약한 건 뭐냐면 상대 객체와 내 객체 사이에 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얼마나 약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객체를 정의했는데 상대 객체에서 많은 기능들을 가져다 써야 돼요. 이러면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온전히 나 하나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객체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결합도가 약한 거예요. 이런 설계를 하기에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을 해봤는데, 그려봤어요. 근데 뭐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인데 다른 분도 이해하기 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람이랑 전제가 있으면 사람의 뭐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쵸? 하위로 가면서 두 개의 분류를 새로 만든 거예요. 요 하나,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라는 객체를 따로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자에는 소년이 있을 수가 있고 신랑이 있을 수가 있죠. 여자는 또 소녀가 있을 수가 있고 신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년은 또 저학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년이면 이제 학교를 다닐 나이니까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을 수가 있고, 신랑은 신혼.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시는 사람. 그 다음에 재혼을 하시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소년은 다르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소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아까 저학년, 고학년이었는데. 그리고 신부 같은 경우는 신혼녀, 재혼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거든요. 역시 얘네들도 뭐예요? 다 하나의 이제 객체로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사람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아래에 남자 여자를 정의를 할 수 있고 남자를 정의를 하고 그 아래 소년 신랑 소년과 신랑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할 수 있죠. 또 뭐 정의할 수 있죠. 뭐 군인이라고 뭐 이렇게 또 하나 만들 수도 있잖아요. 군인이라고. 그리고 또 군인 아래에 뭐 저는 포병 나왔으니까 포병. 아우 제가 글을 못 써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뭐 해군. 이게 또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게 확장성인 거죠.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지워도 옆에 있는 소년이랑 신랑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도 신부를 없애면 사실 이 아래 두 개는 없어져요. 왜냐면 신부가 여기보다 대전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소년, 신랑, 소년에 영향 안 주죠. 그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능적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터디 그룹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일단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룹 1에 여기에 강동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그룹 3에 서영이라는 친구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럼 그룹 2에 영향이 있나요? 없죠. 그룹 1에는 뭐 강동이라는 친구가 생겼고 그룹 3에는 서영이라는 친구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룹 2가 그룹 2를 운영하는데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데 아무 영향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룹 2에서 효철이가 나 이제 너네랑 공부하기 싫어 하고 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룹 2에서는 이제 효철이란 인원이 들었는데 그룹 1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반대로 그룹 2에서도 뭐 효철은 떠났지만 미영이랑 수희가 그룹 2를 유지하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미영이랑 뭐 수희가 뭐 물론 감정적으로 상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미영이라는 사람이랑 수희라는 사람의 뭔가 그 값어치라든지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업무라든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뭔가 바뀔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분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확장해서 뭔가 사람이라는 걸 정의하고 남자 여자를 정의하고 남자에서 또 뭐 소년을 정의하고 신랑을 정의하고 갑자기 군인이라는 게 필요하네. 그래서 군인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되게 용이하게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자일이 반복적으로 뭔가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수행이 되게 용이한 거예요. 객체지향 설계에서. 근데 객체지향 설계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이 있죠. 단점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사실. 속도가 느린 거랑 리소스, 보통 자원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한글로 해석하면 이제 리소스라고 해요. 보통 뭐 메모리라든지 CPU 사용량이라든지 뭐 내가 특정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리소스고요. 이 최적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MCU 같은 거 개발을 하면 메모리 뭐 2메가 안에 모든 플랫폼도 넣어야 되고 뭐 동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라고 해볼게요. 낸드 플래시 2메가 안에 모든 소프트웨어랑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거기에다가 뭐 적재도 해서 뭐 임시 그 비발성 메모리처럼 써야 되고 만약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다 최적화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게 다 그 리소스를 쓸 수 있으면서도 충돌이 안 나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최적화인데 그게 어렵죠. 객체지향. 객체는 아까 말했잖아요. 다 지가 따로 분리돼 있다고. 그러면 따로 메모리도 갖고 있을 거고 따로 자기만의 뭐 메소드나 뭐 펑션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을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뭐 팔다리 두 개 있고 뭐 눈 두 개 있고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따로 결과적으로 뭐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정의되고 뭐 영이라든지 철수라든지 얘네가 다 따로 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 또 단점이 속도가 느려지는 것. 아까 결합도가 낮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결합도가 낮으면 단점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기능을 수료하는데
뭔가 다른 객체한테 계속 물어서 뭔가 그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느리거든요. 내가 다 갖고 있고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 뭐 아내를 시킨다든지 내 자식들을 시켜서 야 청소해라고 하면은 얘가 청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청소하고 얘가 청소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왜 이런 단점이 있으면서도 어댑티브 오토사가 객체 지향을 선택했냐면 고성능 환경의 플랫폼이라고 처음부터 전제를 했잖아요.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그럼 고성능 컴퓨팅에서는 이미 리소스가 충분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CPU도 막 코어가 막 한 서너 개가 있고 그러거든요. MCU 같은 경우는 보통 코어가 하나죠. 근데 이미 여기 컴퓨팅 환경에는 막 코어가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처럼. 그리고 코어도 많고 메모리도 넉넉하고 그 코어도 좋은 거겠죠. 그 속도도 이미 그냥 빨라요. 하드웨어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도 객체 지향 설계를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